볼파르트 45번 악보관찰 시작할게요. 사실 별 내용이 없어가지고 스킵하려다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포지션 이동이 없어요. 다만 16마디하고 여기요. 손가락을 짚고서 유지하는 부분이 한 차례, 그리고 22마디에 3번 짚고 유지하는 부분 한 차례 해서 2번 정도 손가락 벌리는 게 나오고요. 이렇게 손가락 벌리는 건 최근에 볼파르트 43번에서 아주 많이 다룬 내용이었죠.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짚어드리려는 부분은 바로 활쓰기의 연결이에요. 활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의도치 않게 습관처럼 활이 멈추는 순간들이 발생되는 한 3가지 정도가 여기 한꺼번에 몰려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악센트, 두 번째가 긴 업보우, 세 번째가 조금 여러 음이 붙어있는, 지금처럼 여러 음이 붙어있는 슬러 스타카토인데요. 보통 이 3가지가 나오면 업보우에 무리가 많이 가거나 혹은 악센트의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서 소리가 연결이 안 되고 뚝뚝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먼저 악센트부터 볼게요. 악센트는 그 음을 특히 세게라는 해석으로 유명한 친구인데요. 그래서 악보에 악센트가 붙어 있으면 정말 세게 소리를 내죠. 줄하고 화를 막 지디겨가지고. 악센트는 이제 발음을 세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악센트라고 말하지 않고 악센트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억양 같은 건데요. 보통 피아노에서 악센트를 먼저 배우신 분들이 이 악센트에 대한 생각을 잘 못 바꾸시는 것 같아요. 피아노는 강세가 어떻든 간에 이제 뒷소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죠. 아무리 세게 쳐도 뒷소리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피아노는 그냥 악센트 하면은 왔다 세게 소리를 막 내시죠. 근데 바이올린은 활로 그 소리의 세기 변화를 이제 정해진 시간, 그 박자 동안 계속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강세가 있다고 해서 많은 힘을 주게 되면 근육이 오히려 경직이 돼서 악 하고 소리 한번 지르고 이제 뒷소리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저는 콩나물에 나물은 없고 콩나물 대가리만 남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악센트를 하실 때 한 여기쯤에서만 소리를 크게 내시면 돼요. 습관적으로 속도를 빠르게 내고 뒤에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여기서만이고 뒤로 가면 다시 천천히, 세게 천천히. 그래서 두 개를 속도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빠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좋아요. 좀 더 굵은 줄에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가느다랗게 긴 소리가 남아 있어야지 좋은 악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보에서 4분음표면 한 박자 전체가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한 16분음표 혹은 더 짧은 길이만 크고 그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소리가 여린 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악센트는 활이 출발할 때만 잠깐 놀란 듯이 속도를 내주시면 되고, 뒤로 갈수록 평정심을 찾으신 후에 그 뒤에 정해진 음표의 길이만큼 나머지를 다 연주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악센트가 있다고 무조건 이게 거칠게가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습관처럼 활을 멈추는 또 다른 순간이 이제 업보우에 있어요. 업보우로 이렇게 긴 음을 연주를 할 때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운보다 업이 훨씬 더 길죠. 그런데 이렇게 긴 음표를 항상 연주하시고 나면 분명히 얘 뒤에 쉼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업보를 쓰시고 나서 습관적으로 멈추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활 밑으로 오면 이제 손의 무게 때문에 훨씬 더 무거워지니까 이제 그 무게를 밀어줄 만한 추진력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멈추는 거예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다운이 한 박자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이 많은 음표가 다 이게 업보라 가지고 활이 부족해지는 것도 사실 한몫하고 있는 거죠. 악보에 보시면 이게 단계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단계가 진행이 되냐면 처음에 3마디, 하나, 둘, 3마디는 이제 다운이 한 박자 동안의 여유가 있는데 4마디부터는
내려가는 활이 사실 한 박자가 아니라 반 박자, 2분의 1 박자밖에 안 돼요. 그리고 16마디로 가면 더 심해지죠. 내려가는 활이 뭐 박자가 좀 이상해요.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말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요 뒤에 있는 두 박자를 떼서 두 박자는 그냥 두시고 나머지를 반띵 해서 한 박자, 두 박자라고 했더니 아, 이게 세 개가 묶여진 셋있다는 표가 되는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셋있다는 표 표시는 간혹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악보 보고 그냥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얘는 3분의 1 박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했던 요 위에 있는 것도 다 반박인데 반박 동안에 하던 거를 3분의 1 더 작은 박자, 더 짧은 박자 안에 해결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바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두 마디로 가면 다시 8분음표 반박, 반박, 반박 이렇게 해서 반박자 안에 끝내는 2분의 1 박으로 끝내는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다운보우를 많이 소비를 할수록 업보우에 여유가 생기겠죠. 거기에 업보우를 최대한 절약을 하고 또 잘 분배하면 연결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활 연습을 많이 그리고 업하고 다운을 연결하시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16마디에서 22마디까지는 3분의 1박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진짜 다운을 정말 열심히 많이 빠르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해 요소가 슬로 스타카토인데요. 큰 근육을 중심으로 쓰면 팔이 경직이 잘 되죠. 큰 근육은 사실 언제 쓰냐면 활을 많은 양을 아까 악센트처럼 빠르게 그냥 훅 당겨야 되는 경우는 사실 손가락 근육보다는 팔을 쓰는 게 훨씬 더 소비에는 좋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업보의 이 슬러 스타카토들에서는 큰 근육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업보에 이렇게 다른 액션들이 첨가가 되면 보통 팔 혹은 검지손가락으로 어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근육이 더 딱딱해지는 경우가 더 많고요. 검지나 팔이 아닌 다른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약지로 활을 건드려 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되 활 방향성이 보시면은 약간 위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감았을 때 활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비틀어서 그래서 건드리면은 활이 위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게 돼요. 그때 팔의 움직임도 같이 했을 때 팔이 편안하게 활이 조금씩 따라가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만 움직이면 이렇게 되고요. 손이 움직인 만큼 팔이 보이시나요? 여기 부분이 손을 감아 쥐었을 때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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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팔이 계속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축으로 보셨을 때 팔이 이렇게 펴져 있었다가 올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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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활을 계속 당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하면 이게 슬러 스타카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약지로 활을 건드리듯이 근데 그냥 건드리면 소리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활의 방향을 조금 더 세워서 감는 것처럼 하시면 건드릴 때마다 활이 움직이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리고 나서 움직인 이후에 손목이 다시 들어 올려주고 다시 들어 올려주고 다시 들어 올려주고 이게 반복을 하다 보면 팔이 점점 접어지는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시면 그래서 팔을 보시면 팔이 계속 접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이 경직이 되지 않게 업으로 계속 연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볼파르트 교재의 장점을 꼽자면 제대로만 연습하면 활끝 부분의 자연스러운 약함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볼파르트 제일 처음 곡인 1번부터 활 밑보다는 사실 활끝과 이제 붙이는 활쓰기, 이를테면 스타카토도 그렇고 슬러도 그렇고 다 활끝에서 연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체 조건에 따라서 완전 극한 끝할 연습을 강제하지는 않는데 적절한 움직임과 소리를 일치시켜 나가는 훈련들이 사실 이 45번 같은 데서 검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쉬어가는 페이지 볼파르트 45번 악보 관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뒤에 연주 영상 연이어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